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생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들고 오시는 분입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설문조사 내용 가져오셨어요? 요새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을까라고 네. 하는 이제 차원에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좀 했어요. 이거 진짜 필요한 조사였네요. 네네. 올해,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대한한의사협회장께서 올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일 원년을 만들겠다. 그러고서 이제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모임인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지금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소비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중간에서 환자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소비자들이. 이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저희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19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 진행을 했고요. 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조사 설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네. 보도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거 예민합니다. 이게 선거랑 상관없으니까 괜찮나? 그래도 말씀해 15% 주세요. 신뢰 수준의 네.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네. 네.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앞서 설명하신 네. 것처럼 이제 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번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양방 의사들이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고 무면 의료 행위다. 네. 물론 없다, 우리는 소비자 거죠. 편파 방송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네네. 양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 네네. 대표님께서 잘 전달을 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말하는 현대의료기기가 어떤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제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논란입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이제 한의사 한 분이 헌법 소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의료인이니까 현재 한의사들도 의료법상이나 보건의료 기본법상의 의료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의료기기 다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려진 판결이 5종류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청력 검사기, 안압 측정기, 자동 안 굴절 검사기, 자동 시야 측정기, 세극동 현미경 이 5가지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네. 했고요. 그럼 나머지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실 이제 법이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보건의료 기본법상에서는 한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게 폭넓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방사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관리 책임자로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는 또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서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을 해야 이제 사용을 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적인 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논란이 됐다가 또 잠잠해졌다 또 논란이 됐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저희가 보통 한의원에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너무 안아서 어깨가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그럴 때 가면 꼭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한의원에서는. 그럼 그게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관리 책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찍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 이건 명백히 문면의 의료행위고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이 신고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의료인이고 방사선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 체계들을 다 이수해서 그 자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네. 그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적인 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서로 간에 논쟁을 하면서 어쨌든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아셨어요? 저는 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있고 없고를 지금 알았거든요. 이걸 조사를 하셨던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에서도 몰랐다. 그냥 촬영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냥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가 54.7% 정도고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경우가 이제 37.4%. 네.
아유, 뭐, 나는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 5.3%.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은 한 60% 가까이는 잘 모르는 거죠. 이게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혈액검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번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는 직접 환자한테 뭔가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제 애매한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항목별로 기기별로 명확한 해석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제일 이 설문조사의 관건일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네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65.2%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비율은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비슷하게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한 65% 정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2018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먼저 했었거든요. 네. 이용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77.9%.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이용 그렇죠. 경험이 없는 분보다 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의원 가보니까 뭐 충분히 그런 거 사용해서 진단하고 처치 활용해도 뭐 큰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한방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네. 진짜 뭔가 근거가 있나, 뭔가 자료가 있나,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진료면 어떡하나라는 네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기계에 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네. 해소될 것 같아서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현재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는 한의원에서 진단하면 뭐 그 사상의학이나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에 봤던 뭐 이런 걸로 진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의 그 구분 자체를 네. 현대의료의학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의 방식에 따라서 환자의 질환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현대화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의협 쪽에서 주장하는 거, 의사들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괜히 애매하게 국민들만 소비자들만 엉터리 검사와 결과를 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엑스레이, 초음파, 그다음 혈액 검사, 뇌파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진단 장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지 처치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비라면 그런 것들의 활용을 통해서 오진을 줄이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게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들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진단 정비고 네네.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기계는 아니라는 거. 네네. 하지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양방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는 의료 체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의대 관련 시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탕약과 관련해서 약 처방을 원외로 할 것이냐, 뭐 내부에서 할 것이냐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크게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양한방 통합 의료 체계라고 하는 논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본이나 이런 경우는 양한방이 통합이 돼서 우리가 뭐 양의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그러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학문적인 게 완전히 통합된 그런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중의사라 그래서 한방 체계가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체계로 가 있고요. 우리처럼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서로 간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교육도 구분되어 있고 면허도 구분되어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예,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좀 특이한 경우고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반드시 또 나쁜 거냐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서로가 협력하면서 양쪽의 학문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좀 국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충돌만 주로 많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도 양한방 통합에 대한 논의들을 쭉 진행하다가 의료기기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뭐 논의가 완전히 전면 중지된 그런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도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해 가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가 더 좋은 방식이냐니까 그런 것들이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처럼 완전히 독립된 면허체계 또 완전히 독립된 교육체계 그리고 개업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돼서 가는 경우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도요? 중국은 중의사 체계, 중의사라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방을 중심으로 한 중의사 체계가 훨씬 더 발전해서 이제 간 거죠. 네. 아니 보통 미국 같은 데서 한인들이 또 거기서 한의학을 배워서 한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한국에서 한의사 되는 것보다는 조금 쉽나 봐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허브를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미국에서는 허브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정식 의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직종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의료 관련해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카이로프라틱이라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추나요법을 하는 그 의사도 완전히 합법화돼서 우리나라 지금 불법화돼 있거든요. 근데 합법화돼서 그 자격을 별도로 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직종이 보건의료 관련한 직종이 한 3배 이상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정확하게 환자한테 해를 주거나 충분하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직종을 다양화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게 우리 상황에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도 더 많이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노령 인구 많아지면서 하여튼 이런 보건을 좀 지원하는 직종의 다양성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성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또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됩니까? 계속해서 양방 의사분들하고 한의사분들하고 이거 가지고 하고 뭐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한 거에서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더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찬성하는 이유에서 보면 환자 입장에서 내가 한이나 양이나 양쪽 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냐. 양쪽이 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제일 중요한 찬성의 이유로 꼽았고요.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을 뽑은 거는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이제 가장 크게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추가로 별도의 교육과정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교육과정이나 자격과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찬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교육과정을 놓고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대부분 아까 65.2%가 찬성했잖아요. 진짜로 한의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자 한다. 그럴 때 그럼 그 의원에서 그냥 한의원에서 찍으실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찍으실래요? 그랬더니 가서 찍겠다는 비율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찬성하되 지금 나에게 당장 닥쳐지면 현재 엑스레이를 주로 많이 찍고 검사를 많이 하는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다. 그렇군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면서 보다 더 정확도를 높이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환자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게 뭐 우리 이제 앞으로 의료기기 쓸래요? 이렇게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인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잔뜩 찍었는데 한의원 갔더니 또 찍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또 비용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잘 만드는 논의들을 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주 따끈따끈한 결과 가져오셨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